544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 제목 당신은 어떤 가면을 쓰고 있나요? 저자 양수희엔. 출판일 2023년 6월 10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내면을 살피자. 책 소개. 관객을 위해 서툰 연기를 하지 말고 자신만의 소극장에서 행복한 주인공이 되라. 베테랑 심리상담사가 알려주는 마음 가면을 벗고 나답게 사는 법. 10만 조회수의 칼럼니스트 베테랑 심리상담사의 수많은 I형 인간에게 들려주는 자기 치유 이야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배우고 성장한다.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는 컴퓨터 통신 기술 덕분에 인간은 이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교류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이유로 세상은 외향적인 사람일수록 인간관계의 폭을 넓히고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변하고 있다. 기업 역시 외향적인 사람들을 더 인정하고 선호한다.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내향적인 사람들은 원래의 자기 모습대로 살아가기가 힘겹다. 타인과 함께 있을 때는 가면을 쓰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바깥에서는 사교적이고 명랑하며 적극적이라는 인상을 주지만 돌아서 혼자가 되면 가면을 쓰느라 소진한 에너지 때문에 우울하고 외로워진다. 습관적으로 적극적인 모습을 가장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에도 발벗고 나서지만 정작 자신이 겪는 어려움에는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천천히 삭힐 뿐이다. 타인의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를 받곤 하지만 누군가에게 그런 모습을 들킬까봐 애써 태연한 척 표정을 관리한다. 내향적인 자신의 본 모습을 이해해주는 친구를 만날 수 있기를 바라지만 진짜로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본능적으로 도망쳐버린다. 적극적인 척, 대범한 척, 상처를 받지 않은 척, 괜찮은 척, 좋은 척 가장하는 속마음에는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지쳐버린 내면의 아이가 숨어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베테랑 심리상담사가 심리학 처방을 내린다. 이 책은 외향성, 고독, 내적 치유, 경계의식, 관계의 실체, 단단한 자아 만들기 등 5파트로 나누어 외향성 미소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에게 위로를 건네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저자는 자신이 오랜 기간 상담을 통해 해결했던 수많은 실제 사례들을 소개하며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타인의 실제 사례에서 자신의 모습과 아픔을 엿볼 수 있고 저자가 제시하는 해결책을 보며 자신 역시 가면을 벗어던지고 행복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용기를 낼 수 있다. 특히 저자가 설명하는 심리학 지식은 독자가 자신의 마음은 물론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라. 가면을 벗어야 행복하다. 우리는 누군가 우울증에 걸렸다는 말을 들으면 축 처진 어깨나 지친 표정의 얼굴을 떠올린다. 하지만 겉으로는 긍정적이고 밝아 보이지만 속내는 지친 마음으로 외로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인터넷 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을 과시하는 것이 유행인 현대인은 더욱 자신의 우울한 감정을 표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증상을 미소 우울증이라고 부른다. 만약 스트레스를 받는데도 억지로 안 그런 척 미소를 지으며 계속 감정을 표출하지 않고 억누르다 보면 나중에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 이 책의 저자인 양수희에는 단계별로 이런 증상을 겪는 원인을 설명하고 해법을 제시한다. 관계 안에서 피로감을 느끼고 싶지 않다면 주변 사람들이 실망해도 괜찮다는 용기부터 내자. 가족의 속박에서 벗어나 정서적으로 독립할 때 진정한 자아를 찾을 수 있다. 공격자 동일시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경계의식을 구축하라. 제대로 싸우는 법을 알아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다. 고통스러운 문제 앞에서 과감하게 그만두자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마음을 옥죄는 코르셋을 벗어던져라. 당신은 어떤 가면을 쓰고 있나요? 는 7년 경력의 베테랑 심리상담사이자 인기 심리 칼럼니스트인 양수희엔의 신간이다. 그녀가 온라인에 쓴 칼럼은 독자들에게 큰 호응을 끌어내며 매번 1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수희엔 심리성장이라는 심리학 관련 1인 플랫폼을 운영하며 5만 명 이상의 팔로워와 꾸준히 소통하고 있다. 그녀는 심리학 이론보다는 실제 상담 활동을 통한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이 책을 구성했다. 물론 최신 심리학 연구 결과를 통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 내용도 빠뜨리지 않았다. 책에서 얻은 내용. 이제 가면을 벗고 나답게 살겠습니다. 자정이 지난 늦은 시간. 한 기업의 최고 마케팅 책임자 씨에 모인 그녀는 완전히 녹초가 된 채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에 몸을 실었다. 음악을 들으며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자니 자기도 모르게 탄식이 흘러나왔다. 아, 이제야 숨 좀 돌리겠네. 불과 2시간 전만 해도 그녀는 회사에서 주최한 만찬에서 고객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연신 웃음꽃을 피웠다. 그녀는 노련하고 세심하게 원래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새롭게 알게 된 사람들 사이를 바쁘게 오가며 회사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그중 몇 명과 요즘 골프 치러 가기에 좋은 곳이 어디인지 이야기하며 약속을 잡기도 했다.
쾌활하고 명랑한 성격 탓인지 매사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보여서 모두 그녀가 에너지 넘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인지 그녀의 유쾌하고 열정적인 모습 뒤에 지칠 대로 지친 그녀의 진짜 모습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녀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롯이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을 간절히 원했다. 당신의 마음은 죽을 만큼 힘든데 많은 사람 앞에서 밝은 모습을 보이려고 애쓴 적이 있는가? 각종 모임이나 행사에서 누구와도 잘 지내는 것 같지만 속으로 극심한 외로움을 느꼈다거나 주변 사람들은 외향적인 사람으로 알지만 실은 이 모두가 거짓이라는 것을 스스로 느낀 적이 있는가? 외향성은 그저 우리의 진짜 모습을 감추기 위해 늘 쓰는 가면일 뿐이다. 나는 이것을 가짜 외향성이라고 부른다. 외향성이라는 용어는 심리학자 칼 융이 1912년에 펴낸 대표 저서 심리 유형에서 내향성과 외향성의 개념을 처음으로 주장하면서 나왔다. 그는 내향적인 사람들은 에너지가 내부를 향하고 혼자 있는 것으로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조용한 것을 선호하는 반면 외향적인 사람들은 에너지가 외부를 향하고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대부분 밝고 활발하다고 했다.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내향성과 외향성은 인간이 가진 성격적 특징을 묘사할 때 점점 더 많이 사용되었다. 그래서 외향성인 사람에게는 명랑하고 언변이 뛰어난 사람, 내향성인 사람에게는 무뚝뚝하고 말주변이 없고 친구가 없는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곤 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발전하려면 끊임없이 사회와 연결되어야 한다. 사실상 외향적인 사람들은 내향적인 사람들보다 타인과 손쉽게 교류해 사회 전반에서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학교나 가정에서도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달려들어 도전하는 외향적인 사람이 되라고 가르친다. 선생님은 집단에 융화되고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행동하라고 가르치고 부모님은 친척이나 친구를 만나면 먼저 인사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외향적인 사람이 더 많은 기회를 잡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어느새 내향적인 사람은 사회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의 대명사가 되었다. 심지어 때때로 내향적인 성격을 실패의 주원인으로 여기기도 한다. 이러한 집단적인 무의식의 영향으로 내향적인 사람들은 종종 자신에게 내 성격 때문이야 또는 내가 내향적이라서 안 돼 와 같은 라벨링을 한다. 그리고 자신에게 붙인 이러한 라벨링 때문에 스스로 변화를 꾀하고자 고군분투한다. 자신을 외향적으로 보이려고 노력하고 사회적 기준에 맞추기 위해 애쓴다. 그러면서 정신적 공감을 얻고 내적 소속감에 대한 갈증을 충족시킨다. 하지만 자신의 진짜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외향성을 흉내내기 시작하면 가짜 외향성이라는 것이 생길 수 있다. 이 단어엔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모두 사회적 역할을 하기 위해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다양한 가면을 쓸 수밖에 없다. 가짜 외향성도 그중 하나다. 앞에서 사례로 든 그녀는 최고 마케팅 책임자라는 업무상 특정 장소에서는 외향적으로 보여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가짜 외향성은 부정적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 의미로 작용한다. 그런데 가짜 외향성의 진짜 문제는 사회적 관계에서 활발하고 언변이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느라 자기 내면의 진짜 감정을 무시하고 내향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함께 있을 때 얼마든지 활짝 웃을 수 있지만 실은 조금도 행복하지 않다. 정말 내향적인 사람인데 직업의 특성상 특정 장소에서 외향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면 자신의 내향성을 인정하고 매일 자신에게 혼자만의 공간과 시간을 할애하여 심리적 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외향적인 모습을 보여 주거나 심지어 스스로 외향적인 척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자신의 내향성을 부정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의 기대 속에서 살면서 자신의 진실한 감정을 무시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세상 모든 사람이 외향성에 환호하더라도 우리는 침착하게 내향성인 나도 좋아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당신이 언제나 활짝 웃었으면 좋겠다. 억지로 지어내는 웃음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이 즐거워서 웃기를 바란다. 당신의 마음은 죽을 만큼 힘든데 많은 사람 앞에서 밝은 모습을 보이려고 애쓴 적이 있는가? 각종 모임이나 행사에서 누구와도 잘 지내는 것 같지만 속으로 극심한 외로움을 느꼈다거나 주변 사람들은 외향적인 사람으로 알지만 실은 이 모두가 거짓이라는 것을 스스로 느낀 적이 있는가? 외향성은 그저 우리의 진짜 모습을 감추기 위해 늘 쓰는 가면일 뿐이다. 나는 이것을 가짜 외향성이라고 부른다. 사실 인싸들에게는 넘치는 에너지와 충만한 열정 외에도 남들이 잘 눈치채지 못하는 특징이 있다. 그들은 언제 어디서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쉽게 열고 일반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상대방의 감정을 잘 포착할 뿐만 아니라 대화를 나누는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준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자기 비하에 탁월하고 자신은 특별히 원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 그렇다.
당신은 나는 잘 지내고 있어라는 허상으로 자신의 진짜 불안감을 감추고 있으므로 엄청난 피로감을 느낄 것이다. 결국 집으로 돌아와 자신을 마주하면 공경에 처한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에 강한 외로움에 휩싸이고 만다. 무관계가 위험한 이유는 진짜 자신을 보여주지 못하여 에너지가 고갈되고 다른 사람과 깊이 연결되지 못하여 외로움을 느끼게 만들기 때문이다. 도도한 자세의 배후에는 사실상 내면의 연약함이 자리하고 있다. 내면의 연약함이 외부의 악의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할 때 그들은 다른 사람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도도한 가면을 쓴다. 그러면 인간관계에서 거절당하고 조롱당하는 고통스러운 경험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진실은 무엇이든 관통하는 힘이 있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솔직하게 상대방과 대화한다면 상대방이 포옹은 거절할지 몰라도 손에 든 무기는 내려놓고 우리를 거울 삼아 자신을 돌아볼 것이다. 방어적 경청에 익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 반응할 때 말하기 전 아주 다양한 심리 활동을 한다. 어디서 다른 사람 얘기야? 분명히 날 비꼬고 있는 거잖아. 빙빙 돌려 말하지 말고 할 말이 있으면 똑바로 해. 일련의 심리 활동을 마친 후 상대방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서둘러 공격을 가한다. 그런데 막상 상대방은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기에 무슨 영문인지 얼떨떨할 뿐이다. 정신화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기반으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 뒤에 있는 심리 상태를 이해하는 능력을 말한다. 정신적 폭력 앞에서 높은 수준의 정신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성적으로 생각한다. 왜 상대방이 나와 냉전을 벌이는 걸까? 문제의 핵심은 무엇일까? 지금 상대방은 어떤 감정일까? 내가 상대방에게 잘못한 것이 있을까? 이런 고민 끝에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방법을 찾아낸다. 고난 앞에서 침착하게 대처하는 사람은 모두 보통의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 안에는 나는 괜찮다는 믿음이 있다. 나는 괜찮다는 믿음은 나는 완벽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불완전한 자신도 포용한다는, 즉 나에게 결함이 있어도 나는 괜찮다는 자기 정체성이다. 이런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힘겨운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기대를 내려놓는 법. 현빈의 인생은 줄곧 고통스러움의 연속이었다. 그가 고통스러운 이유를 말할 때는 어딘지 모르게 답답해 보였다. 왜 우리 엄마는 다른 엄마들처럼 자식을 이해하고 지지하지 못하고 무턱대고 엄마 말만 들으라고 요구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의 말을 듣고 난 후 이것이 보이지 않는 진정한 자아의 사례라는 것을 알았다. 어릴 때부터 진정한 자아를 올바르게 형성할 수 없었던 현빈은 자라면서 어머니와의 소통을 피하는 데 익숙했다. 어쩔 수 없이 소통해야만 할 때는 무의식적인 분노에 휩싸여 어머니와 크게 싸우곤 했다. 현빈은 이 문제로 나와 여러 번 상담했다. 처음에 나는 어머니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지해주지 않을 텐데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라고 거의 매번 물어봤다. 그는 내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고 최근 어머니와 있었던 갈등과 그로 인해 얼마나 슬펐는지 등을 반복해서 말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를 위로했다.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아직은 때가 아니지만 언젠가는 이 일로 더는 고통스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최근 상담 때 그가 나에게 털어놓았다. 저는 이제 어머니가 이해해 주기를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요. 예전만큼 고통스럽지도 않고요. 언젠가 어머니가 저를 이해해 줄 날이 오겠죠. 인생의 위기가 성공의 시작점으로. 최근 내 업무와 관련해서 한 여성 기업가를 알게 됐다. 그녀는 2년 만에 회사를 업계 1위로 올려놓을 만큼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 회사 규모도 나날이 커지고 있고 요즘에는 회사를 주식시장에 상장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궁금한 점을 물어봤다. 지금이야말로 당신 인생의 전성기 아니에요? 인생에서 가장 암울했던 때는 언제였나요? 그녀는 창업을 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줬다. 그녀는 결혼 생활을 막 시작해 얼마 되지 않아서 아이를 임신했다. 설레는 마음으로 새 생명을 기다리던 중 뜻밖에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 기가 막히게도 그녀의 남편은 다른 여성과 사랑에 빠졌다고 솔직하게 인정했고 그렇게 그녀는 결혼 생활을 정리한 뒤 집을 떠났다. 이혼 후 그녀는 저축한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금방 재정적으로 궁핍해졌다. 한 번은 그녀가 친구에게 분유 살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는데 나중에 빌린 돈 2,000위안을 갚으려고 보니 모든 은행 카드를 뒤져도 2,000위안이 되지 않았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변화를 위해 창업을 해 아이에게 더 나은 삶을 만들어 주기로 결심했다. 운명이 그녀를 인생의 밑바닥까지 몰아붙였을 때 오히려 그녀의 내면에서 놀라운 영감이 솟구친 것이다. 이후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마침내 그녀는 지금의 성공을 이룰 수 있었다. 저자 소개. 저자 양스위엔. 심리학자. 수많은 내담자를 만나 온 7년 경력의 베테랑 심리상담사이다.
동시에 심리 칼럼니스트로 그녀가 온라인에 쓴 수십 편의 우수한 칼럼은 10만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